네. 그렇죠.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금방 본 것도 보는 게 나아요. 그래도 또. 뒤에 까먹은 것보다 오늘 본 거 이거 보면 좀 훨씬 나니까. 1번. 지구 단위 옳은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은 국장, 시도의사, 그리고 누구까지 할 수 있어요? 시장, 군수, 장군. 그리고 기본 기관이고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공원을 해제하는 구역 전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된다. 틀렸죠? 공원이 해제된 구역이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말이 없을 때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전부에 할 수도 있고 일부에만 할 수도 있고. 택지개발지구 일부, 전부에 지정할 수 있다. 근데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났어요.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된다. 지정해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났습니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정을 떼는데 10년 가지고 택도 없다.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만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할 수 있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 결정 고시가 있으면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안 하면 3년 된 다음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도시군 관리 결정이 해제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어버려요. 잠시자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줘서 주민들이 원해서 몇 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해야 돼요? 5년 안에 해야 돼요. 안 그러면 5년 된 다음날 지구단위 계획이 효력을 잃게 돼요.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되는 지역이 아닌 것은 1번 도시개발구역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택지개발지구와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몇 년 지났을 때 10년 지나면 지정해야 된다. 2번 3번은 맞고. 자,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데 면적이 얼마라고요? 30만 이상일 때. 30만 빛의 속도가 뭘 초월한다고요? 시공을 초월한다 그랬죠. 시가와 조정구역과 공원만 그래요. 개발 제한 구역은 아무리 넓게 해제되더라도 지정할 수 있는 거지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녹지가 주상공으로 바뀌는데 그 면적이 역시 30만 이상이래요. 그럼 지정해야 한다. 숫자하고 대상 지역과 그래서 말을 만들어서 암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만 암기하는 것도 어려운데 두 가지 암기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해드린 겁니다. 자, 6번 보게요. 6번. 6번에 1번은 보지 말고요. 2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지난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했죠? 네. 그렇네요.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단위 계획안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라고요? 5년. 그렇지 않으면 5년 된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안한 도시군 관리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계획 관리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 그런데 계획 관리 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아파트 연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아파트 할 수 없는 것 계획관리적 나와도 아파트 못한다고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거기에다 이제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특별히 정한다면 아파트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도시 외의 지역에 정할 때는 어디에만 지정하라고요? 계획관리적이 있을 때만 정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이와 맞물려 있는 내용이기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고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 5번은 맞는 말이네요. 뭐 찾는 거야 지금? 답이 다른 것도? 옳은 것은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입니다. 근데 이렇게는 안 돼요. 이렇게 말을 너무나 어렵게 막 바꿔놓으면은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헷갈려서 안 되는데. 놨어요. 이렇게. 택지개발지구 10년 하면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훨씬.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걸 다 바꿔놓으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초보 운전자한테 다 보라는 거나 똑같아요. 카레이서가 운전한 만큼을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준비할 때. 7번. 7번. 4번 뭐 1번 했지만 1번 보지 말고. 7번에 1번과 2번만 보겠습니다. 1번, 2번. 7번은 다 볼게요. 1번 당해 용도 지역이나
개발진흥주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까지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건폐율은 150%입니다. 용적률은 200%. 당해 용도지역이나 개발진흥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게 전체가 그러니까 총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 거지 어떤 특정한 어떤 혜택과 관해서는 그때그때 그 적용 기준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네, 모든 혜택을 받더라도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1번, 2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지문들이 좀 맞지 않는 말들이 좀 있어요. 지금 거의 바뀌었는데 잘 모르고 쓴 책이야 좀. 86페이지. 계산 문제가 안 나오는 추세이지만 아주 쉬운 거 하나만 볼게요. 12번. 안동시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이게 너무 좁아서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도로 부지로 제공을 했어요. 도로 땅으로 이만큼 제공. 그래서 이 사람을 봤더니 여기가 대지 면적이 본래 100이었는데 제공한 면적이 20제곱미터래요. 100분의 20 제공했죠? 100분의 20. 그러면 여기에 현재 건폐율이 60%다. 그럼 간단해요. 60 곱하기 100분의 20을 네가 됐다고? 그럼 100분의 20을 올려줄게. 예, 올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람은 여기 건축할 때 얼마 적용받을 수 있어? 72%. 원래 60에다가 10이 더해서. 예. 1번, 12번.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 건폐율이 현재 60이고 대지가 400인 부지에서 부지 중 100제곱미터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60 곱하기 400분의 100. 4분의 1. 그럼 얼마 돼요? 15인가? 그죠? 60을 4로 나누면 15죠? 그래서 현재 60이니까 15를 더해서 4번 75%. 13번 지구단위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 싶대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싶대. 그럴 때는 주설상 설치 기준을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다?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택이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괄호에 보니까 계획관리적은 제외한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실제 이렇게 나왔지만 시험 나온 적이 있었지만 자, 너무 어려워요. 계획관리 지역에는 아파트가 가능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평소에 그러면 안 되고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3번은 보지 말고 3번, 4번 보지 말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면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다만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 건축물은 그렇게 꼭 맞출 필요는 없다. 조금 설계할 것이기 때문에. 재해복구용 가설 건축물 이런 것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어떻게 용도에 맞겠어요. 그죠? 그것들은 응급한 거니까 위급한 거니까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다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무엇에 맞게 건축해야 돼요? 해당 용도 지역에 맞는 건축하는 게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설 건축물 같은 것들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1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으면 몇 년 안에 계획을 세우라고요? 3년. 그렇지 않으면 3년 된 다음날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관해서 따로 정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법률에 따라가면 돼. 다른 법률 이 말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법률에 따라가면 돼요. 그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 나이도 10이다 할 때 말한 거 이게 다른 법률에 정한 어쩌고 나오면 거기에 따라간다. 생략할 수 있다. 허용될 수 있다. 용납될 수 있다. 예, 이해하라고 했죠. 자,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관해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은 효력을 유지한다. 이건 안 나오는 말인데 그냥 다른 법률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봤어요. 뒤는 볼 거 없고. 자, 다른 법률에 뭐가 있어? 그럼 그 법률에 따라가면 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주민들이 입안 제한한 것이 안 한다는 걸 알려줘요. 시험에서.
자, 계획은 몇 년 안에 수립하라고요? 아, 계획을 수립하면 몇 년 안에 공사를 하라고요? 5년. 국적사업에 5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5년 된 다음 날 그 계획은 효력을 잃게 된다. 국장 군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이 정할 바에 따라 즉시 고시해야 된다. 이런 지문 중에 고시해야 된다, 심의해야 된다, 그런 말하면 맞다고 풀라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적의 개발진흥지구에는 아파트, 연립색이 허용될 수 있다. 89페이지. 도시군계획 사업이 아닌 행위로서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을 다 골라라. 도시군계획 사업은 따로 개발행위 허가 안 받는다고 했어요. 자, 우리들 행위들 한번 볼까요?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싶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얘처럼 자연환경 보전적이 안 됩니다. 자연환경 보전적 허가를 받아야 돼요. 관농, 녹지적이나 관리적이나 농림적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거기까지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한번 본 김에 보지 하지 마세요. 비닐하우스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물건 쌓기 허가 받아야 되죠. 농림적은 안 받는다. 그거 하나만 하고 그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한도 끝도 없어. 용도적 결부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하지 말고. 자, 근데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어류 양식장을 설치하고 싶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식장 설치할 때 허가 받는다. 조성이 완료된 해서 조성이 완료됐다는 말은 그 뒤에 하는 행위들이 되게 단순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행위들은 허가를 받겠어, 안 받겠어? 보통 안 받겠죠, 보통. 물론 거기서 또 예외가 있지만 그 정도만 생각하고 풀면 돼요.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정지하거나 포장하는데 절토, 성토는 뭐 불착은 허가받아 이러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조성이 완료됐어. 근데 건축을 건축하러 가보니까 돌자갈이 널려 있어. 정지작업할 때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토지를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분할한대요. 토지를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내 땅을 일부 떼더라도 자투리 땅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공원이라든가 도로 큰 면적에 포함되는 일부가 되기 때문에 굳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도 개설을 위한 경우, 도시공개설 부지에 포함시키는 경우,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내 땅을 일부 쪼개더라도 허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연환경 보전자에서 울타리로 둘러싸이지 않은 아는 토지에 물건을 일교상 쌓는 행위 허가 받아야 됩니다. 농림적은 필요 없지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흙의 채취, 토속 채취죠. 토속 채취는 형질 변경 목적일 때는 무슨 허가 받아야 돼? 형질 변경 허가. 근데 형질 변경 허가 목적이 없대. 그럴 때는 토속 채취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도 허가 받으라고 했는데 기억은 자연환경 보전을 지워버리고 그냥 안 받는 걸로 하세요. 안 받는다. 이은도 안 받고 디귿도 안 받고 이을과 미음은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답을 체크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달달달 외우게 하는 하고는 자기가 맹 가르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낸 것만 내니까 모의고사 점수는 높은데 실제 시험은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하는 학원에 내가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강의를 주로 하는 애들이 하고 있는 학원이 있어요. 거기는 점수가 되게 높아요. 모의고사는. 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문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문제 보면 10문제도 틀려서 잘못돼 있어. 답을 다 외워주는 거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시험장에 가면은 제대로 점수가 안 나오죠 이제. 2번 특별상 군수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개발행위할 때 허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조성이 완료된 그랬어요. 뭐 허가 필요 없다 하세요. 불착 같은 허가 받으라는 말인데 또 공사를 크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거기까지 너무 많고. 자,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원칙 안 받는다. 그런데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지만 큰 행위 있을 수 있죠 또. 높이 몇 미터 이상 절토 성토, 2미터 이상 절토 성토하거나 웅벽을 수송하거나 이 말인데 그건 무시하고 몇 미터 이상? 2미터 이상. 또 무엇을 수반할 때? 무슨 변경을 수반해요?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 근데 지목 중에서 제일 친한 놈 둘이 있잖아요.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 책에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볼까? 여기 있네. 인접 토지의 관계나 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준다. 예, 여러분들 저랑 공부해가지고 조금 이해가 높아졌으면 감각으로 찾을 수 있고 꼭 나오는 거 아니고요. 예전에 몇 번 나왔습니다만은
정리할 때 허가 안 받는 건데 남의 관계 배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건 이제 토지 이용 자체는 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권리관계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허가 받아야 됩니다. 오염 가능성이 있는 토양으로 성토를 한다. 이런 것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2번 사도, 3번 사도법에 따른 사도 개설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토지를 분할한다. 자투리 땅이 되는 게 아니죠. 허가 필요 없고. 재북구 응급조치는 언제 허가받고 있겠습니까? 먼저 조치하고 사후에 1개월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닌 건축물을 건축할 때 뭐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건축법에서도 특별히 규제를 안 한대. 여기서도 규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물론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았어. 그럼 이거 허가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습니다. 제가 산강로로 놀러 가는 것이 이거예요. 건축 허가 사전 결정 통지 받으면 이 국토계획법 56조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다 포함돼서 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건축부에서 허가 신고도 필요 없대. 그럼 여기서도 건축물 건축 허가 필요 없겠죠. 3번 허가 받은 상황을 변경할 때 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구나. 경작이구나. 자, 1번 인접토지에 농작업에 영향을 준다. 오염 가능성 있는 토상을 이용해서 성토한다. 지목이 대인 토지를 답으로 지목 변경한다. 2m 이상 절토 성토한다. 전부 다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읽어보시고 어려운 말들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4번 개발행 허가를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통지만 해도 되는 것은 사업기간을 단축한대요. 남한테 피해 줄 가능성이 극히 적죠. 다음에 사업 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겠대. 큰 변화 없죠. 예, 보통 10%인데 우리 개인이 할 때 이제 5%까지만 됩니다. 10% 안 돼요. 몇 퍼센트? 5%. 확장 축소. 확장할 때 축소할 때. 축소할 때. 사업기간 단축할 때 연장할 때. 단축할 때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 따라 그럼 뭐인데 허용된다. 용서된다. 생략된다. 그 법에 따라가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법에 따라 허용된 오차례다. 건축법에 따라 나이도 10이다. 다른 법률 나오면 허용된다. 용서된다. 생략된다. 그에 따라가면 된다. 이런 말 붙이면 된다고 했죠. 단축, 축소 5% 기억하면 되고. 5번 틀린 것은 도시공기계획 사업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할 때는 특별상 분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재해복구는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사후 통지 1개월에 통지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통지 구별해서 꼭 기억 안 해도 돼요. 개발이 하는 자에게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데 그 이행보증금은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입니다. 그래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행정 대집행을 그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공기관에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특별상 광역상은 허가 신청이 있으면 15일 이내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고요. 15일 한번 읽어볼까요? 15일. 우리 개인이 하는 거니까 되게 크진 않겠죠? 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이것은 60일. 주택법은 크잖아 규모가. 그죠? 그럼 또 큰 거 또 있네. 정비법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 인가. 여기도 아파트 짓지 않겠어요 보통? 아파트 짓는 건 며칠? 60일에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6번은 보지 말고. 7번 옳은 것은 계획관리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형질병력 허가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1만 주거라고 하는 상업지역입니다. 물론 2만 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공업지역은 3만, 관리지역, 농림지역도 3만,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보전녹지는 손가락이 몇 개요? 5개죠? 5,000제곱미터 미만. 그럼 이제 보전녹지가 아닌 녹지가 있네.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여기서 쭉 이렇게 한번 풀어가지고 해보세요. 그냥 하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그래도 기억이. 계획관리지역 3만 미만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는 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시가화용도 이런 말 써요. 시가화용도. 그리고 이제 개발하지 맙시다 하는 것은 보전용도. 개발 가능성이 있거나 또 억제하는 것을 유보용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보전용도는 보전녹지, 보전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용도겠네요. 그죠? 그리고 생산녹지, 농림지역도 보전용도입니다. 계획관리는 대표적인 유보용도겠고, 자연녹지도 유보용도. 하나 더 있는데 생산관리지역도 유보용도입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자꾸 전 용적률 100짜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산관리가 100이다 이렇게 말을 바로 안 하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기 생산녹지가 용적률이 100인데 오히려 이제 생산관리가 유보용도지입니다. 약간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100 할 때 외울 필요 없다고 했어요. 나중에 집만 되니까 잘 안 나오고. 그럼 올해는 뭐 용적률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이런 유보용도 지역입니다. 유보용도 지역은 심의를 거쳐서 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어요. 보전용도 지역은 심의를 거쳐서 허가 기준을 강화할 수 있고, 시가용도 지역은 본래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허가를 해주는 거고, 계획관리 지역은 유보용도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사업기간 연장할 때 통지 허가. 사업기간 연장하고 싶어요. 허가 받아야 돼. 통지만 하면 돼요.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5천 미만인데 보전후이기 때문에 허가 기준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 내가 그래서 뭐라고 이 책 쓴 사람 문제 내고 잘못하면 뭐라고 하냐면, 적용한다가 아니거든. 사실은요. 적용할 수 있다거든요. 근데 자기는 막 이렇게 책 보고 법을 보고 쓰면서도 이렇게 뒤죽박죽 하면서 어떤 사람 물어보서는 안 되는 건데, 어려운 거를 할 수 있다를 한다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틀린 거를 또 저쪽에 가면 다른 데 가면 너무나 모순적이죠. 우리는 머릿속으로 공부하는 건, 얘는 법을 보고 책을 쓰면서 틀리면서 우리한테 머릿속으로 다 일일이 암기해서 풀라고 그러니 얼마나 모순적인 문제겠어요. 이건 적용한다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틀렸다고 그러는 거? 한번 늘어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없다고 해서 틀렸다고? 뭐 이따위 문제가 있잖아. 어쨌든 적용한다도 잘못된 거예요. 그걸로도 잘못된데, 그거는 이제 기억하지 말고 5천 미만의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한 게 없다는 건데, 그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이런 문제를 내놨어. 4번 볼게요. 4번. 3번 무시. 자연환경 보전 얼마까지 할 수 있다? 5천 미만. 근데 미만 귀찮으니까 내가 그냥 5천 이렇게 말했죠. 이제 5천. 농림지역은 3만 미만이고, 조례로 하는가 마는가 이런 거 되질 않아요. 시험에서. 용도지구에서나 외우면 되고, 허가 기준을 강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완화는 못하고. 환경오염 방지 등에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나 공공기관에게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설명도 이상하니까 3번 면적만 보고 3번 4번 지문은 지웁시다. 3번 4번 지문은 지워버려. 쓸데없는 게 또 있으니까 면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거상업 1만, 그리고 공관농 얼마? 공관농 3만입니다. 자, 근데 미리 이것까지 해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은 여기는 어디야? 1만 이상, 자연생산 1만 이상, 공업적 3만 이상, 도시외지역은 지금 도시개발구역 얼마 이상? 30만 이상, 30만 이상. 여기에서 마땅한 곳이 없을 때만 여기 찾아가라 그랬죠? 30만입니다. 면적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도청을 옮기고 싶어. 근데 여기는 없을 거 아니야. 주상공 이런 데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 갈 수 있다는 거야. 여기는 함부로 파헤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넓은 면적이 필요할 때만 가라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도시회의적은 얼마? 30만 이상. 그래서 이런 를 자꾸 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나중에 깜빡했을 때 찾으라고. 8번 틀린 것은 정비 사업에 따른 형질 변경할 때는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다 들어가 있어요. 허가권자가 개발 행위를 허가에 조건을 붙일 때 미리 의견을 듣는 거고요. 주민 의견 듣는 게 아니고 신청한 자 의견을 들어야 되고, 토석 채취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 행위를 마치면 공사를 했죠? 준공사 받아야 됩니다. 공사 안 한 거 두 가지 있는데 물두건 쌓기하고 토지분할. 그는 준공사 필요 없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대요. 그럼 지구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 그러니까 개발 행위를 허가를 몇 년간 금지할 수 있어? 몇 년간? 3 더하기 3년 더하기 1년. 그리고 우수수나 문화재는 3년만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거 이렇게 중요한 결정하는데 심의해야 되겠죠? 심의하는데 연장할 때도 보통 심의하는데 여기서는 희한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허가를 연장할 때 심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은 3년 그리고 심의 없이 2년 연장해서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환경오염 방지 등을 조건으로 할 때 지방공사는 예치하게 한다 안 한다? 보증금 안 한다. 9번 틀린 것은 물건을 쌓는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자가 행위를 마치면 준공사를 받는다. 필요 없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고 건축을 연면적 5% 범위에서 축소할 때는 변경 허가가 필요 없지만 확대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유보용도지역이니까 계획관리나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은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시가용도 이런 걸 공부했는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좀 나랑 호흡을 맞췄다면 계획관리와 자연녹지는 유보용도지역 되겠죠? 하나만 무슨 지역이 유보용도지역이요? 생산관리지역.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아니 이게 너무 어려워. 이거라도 이거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는 뭐다? 유보용도지역.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뭐예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역에 편입이 예상된다. 이거 공부했고, 자연녹지는 보존할 필요가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이걸 특징적인 단어로서 계속 강의를 했어요 내가. 다른 뭐 보존관리, 생산관리 이것들은 여기 있으니까 한 번씩 읽었지 걔네들은 안 봐도 이 두 가지 특징은 알아야 되겠죠. 직접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도시군관리계획 시행을 위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하는데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없겠죠. 그래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네, 12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성장관리계획. 지금 오늘 여기서 이제 지금 개발의 파트에서 공부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라고 했죠? 성장관리계획. 주변 토지용이나 교통여건 변화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녹방동자 주상공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아닙니다. 녹방동자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교통여건 변화라든가 시가화 예상된다라든가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될 것을 예상된다라든가 이거 하나도 없어요. 어디다 지정한다?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아니면은 틀려서. 자, 주상공에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관농자에 정하는 겁니다. 2번 성장관리구역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 성장인데요. 1년에 10cm씩 주면 굉장히 많이 크는 거죠. 그래서 건폐율을 몇 % 성장시킨다고요? 10%. 계획관리지역은 얼마까지 성장시켜? 50%. 자연녹지는요? 30. 그리고 생산관리 30. 생산녹지 30 할 수 있어요. 농림적도 30. 그런데 보전 붙은 애들은 가급적 보전을 시켜야 돼? 성장을 시켜야 돼?
보존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보존 붙은 애들은 10씩 늘어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 자연녹지, 생산녹지, 또 무슨 그 뭘까 생산관리, 농림지역 이렇게 외우지 말고 보존은 키워주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계획관리는 50. 농림지역은 한번 농림지역 얼마? 30.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면 타당성 몇 년마다 강산이 변하겠어요? 5년. 5년마다 검토해야 된다. 성장관리계획 정할 때는 주민과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 의회는 30일 내에 30일 아니고 60일. 정성을 다하라고 해서 60일이에요. 정성을 다하는 게 뭐야? 정비계획과 성장관리계획은 60일. 정성을 다해 생각하세요, 지방. 우리 이거 말고도 60일짜리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또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여기 정성을 다해서 60일입니다. 다음에 13번. 계획관리적 얼마까지 완화할 수 있죠? 건폐율 50. 농림은 30. 이제 용적률은 125인데 하나 뜬금없이 수 있는 것들은 여기 어려워요. 사실은 내가 그냥 안 하는 겁니다. 눈을 한번 보고 넘어가든지 하고. 14번.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장구수는 공업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녹관농자 앞으로 성장하는 애들 청소년 유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어른 대상이 아니에요. 시가와 용도는 주상공은 어른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으로 치면 안 됩니다. 거기는 성장관리계획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관리계획에는 생산녹지 얼마까지 건폐율 줄 수 있다? 30. 원래 10씩 늘려줬죠? 보전은 늘려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성장관리, 거기, 3번 틀렸네요.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 용역 늘리는 게 아니고. 4번, 시장 군수는 성장관리계획을 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도시군 관리과 별도의 절차이다. 별도의 절차입니다. 물론 이제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주민 의견도 듣고 지방의 의견도 듣고 협의도 하고 심의도 하고 고시도 하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에요. 절대. 정할 때 일반에게 며칠 공람시키죠? 주민들 공람 며칠이에요? 14일. 보통 14일. 그 다음에 16번. 16번. 개발행위 제한 옳은 것은 우수수와 문화재는 몇 년간 제한할 수 있어요? 3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1번 틀렸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에 부담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때는 3년 더하기 2년. 2번도 틀렸고. 3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적은 중앙, 지방 심의를 거치지 않고 1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건 맞네요. 심의 안 하고 하는 거 맞죠? 4번. 개발 행위를 제한할 때 국장은 관장, 총장과 협의하고 시도의사 또는 시장구수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있고 이제 생겼어요. 저는 주민 의견도 없었는데 최근에 한 3년 전쯤에 이제 3년 한 4년 됐겠다 이제 한 3년 반 됐을까? 주민 의견 청취 절차인데 협의 절차는 없다는 건데 4번은 지워버리고. 또 깜빡깜빡할 때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죠. 제가 헌법 전문 7줄에 있는 것도 있는가 없는가를 틀리는데 계속 시험을 내다가도 이거보다 한 10,000배는 양이 많은데 있는가 없는 놈을 내면 어떻게 해요? 없는 놈을. 주민의견 절차는 내가 강의를 많이 하죠. 그죠? 개발행위 허가할 때 주민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 개발밀도 관리 정할 때 안 듣는다. 몇 가지 시험에 나오는 거 그것도 내가 걔는 주민의 말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이 날까 말까인데 협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절대 내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협의가 없다는 것은 4번은 지워버리고. 5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고시한 경우에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 제한을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사유가 없어져서 제한 사유가 지체 없이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여기 제한 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제한 기간 끝나면 해제가 되는 건데 뭐 제한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제한 기간이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체 없이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필요 없어졌으니까. 그다음에 18번 허가 옳은 것은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지방도시 심의를 거쳐야 된다. 원래 이 내용을 좀 알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심의 안 합니다. 심의는 언제 하는 거예요? 대규모로 어떤 주민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심의하는 거지, 개별 건건으로 할 때는 심의 같은 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원칙적으로. 근데 이 개발행위 중에서 굉장히 규모가 크대, 그럴 때는 또 심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원래 계획관리적은 3만까지 관리적은 3만까지밖에 형질 변경이 안 되는데 막 5만 허가를 한다라든가 완화해서, 그럴 때는 심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심의를 해야 되는 경우를 암기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양이 많아서 내가 이건 안 하고 시험에 안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발행위 할 때는 심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주민 의견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건건의 행위인데 그걸 할 때마다 어떻게 다 듣겠어요? 말이 안 됩니다. 이제 대규모일 때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심의를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사방사업, 사방사업, 산림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요, 성장관리 계획구역일 때, 이런 데서는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행위 하더라도 이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성장관리 계획구역은 이런 것들이 허용된다고 통과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5만 제곱미터 형질변경한다 할 때도 심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지구단위. 물론 다른 법률에 따라 나와서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를 했대. 그거 안 해도 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성장관리 계획구역, 그리고 평가를 했대. 무슨 말인지 몰라도 평가를 했대. 심의한다, 안 한다? 사방사업, 농어촌 정비사업 심의한다, 안 한다? 개발 많이 한 곳 심의 안 한다. 촌동네 심의 안 한다. 평가하면 심의한다, 안 한다? 한다. 하려면 이렇게 6개 다 해야 돼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안 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이거 하나 봐가지고 나중에 비슷한 거 물으면 무슨 말인가를 몰라요. 할 때마다 다 해야죠. 교통 환경 영향 평가 대상할 때 교통 영향 평가 분석을 통했을 때는 심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번 사방사업을 할 때는,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 행위를 때는 심의를 안 해도 된다. 토지 일부가 도시군 객설로 지명되면 고시가 된 때 그 분할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복장이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허가를 제한할 때 중앙도시 내 심의를 한다. 연장할 때 심의한다, 안 한다? 연장할 때 안 한다. 개발 행위 허가 제한한 거죠? 제한. 시도의사가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몇 년간, 최장 몇 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지구에 분합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곳이네요. 몇 년? 5년까지 할 수 있다. 토지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문제들을 너무 막 복잡하게 써놨는데 이게 30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야. 33회. 한 가지만 물으면 이게 연상이 되는데 이게 막 섞어놓으니까 33회가 지금까지 제일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2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틀린 것은,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성장관리구역은 추상공을 제외한 곳인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추상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그만큼 땅이 비좁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건 어디밖에 없겠어요? 녹과농장은 없겠죠? 녹과농장 여유가 있잖아, 그죠? 추상공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반시설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시키려는 거예요? 완화시키려는 거예요? 강화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근데 현재 우리 대통령령에서는 용적률을 최대한 해당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적률의 50%까지 강화 적용한다 돼 있어요. 50%까지. 1000짜리를 400 주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1000짜리면 얼마까지? 500까지 줄 수 있다는 거지. 600을 줄 수 있고 700을 줄 수 있고. 개발도 관리구역에서는 4번 개발도 관리구역에서 안에서 기반시설 변화는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주기적으로. 옥동의 인구가 자꾸 변해. 또는 사무실 여건이 변해. 그러면 그때마다 또 용적률 강화했던 걸 좀 풀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더 강화시켜서 옥죄기도 하고 해야 되겠죠? 어떻게 검토한다?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얼마마다 검토한다? 반기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매년 검토한다. 타당성은 5년마다 검토한다. 주기적으로 하는 말과 투기과열지구와 단계별 집행계획 중에 그나마 제일 중요한 데가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얼마마다 검토한다? 반기마다.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 청취, 개는 주민의 말을 잘 안 듣죠? 개발 행위 허가할 때는 주민의 말을 또 바뀌었어요. 최근에. 개발행 내가 허가할 때라고 했나? 허가를 제한할 때, 허가를 제한할 때. 개발행 허가할 때는 주민의 말 안 듣고, 개발도 관리구역도 주민의 말 안 들어요. 5번은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고. 22번, 옳은 것은 개발도 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소개된 용도인데 50까지 강화, 완화라고 틀렸네요. 기반시설 변화가 있을 때는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개발도 관리구역은 심의를 거쳐 정하는데 지금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는 국장이 나오면 되는데 더 이상 안 됩니다. 국장은 허가 제한할 때 한번 나오고 시범도시 시정할 때 나오고 도지사도 마찬가지예요. 허가 제한할 때 한번 나오는 겁니다. 허가할 때 누가 해요? 특별시장 군수. 성장관리계획구역 누가 정해요? 특별시장 군수. 개발밀도, 기반시설, 부담구역 다 누가 해요? 특별시장 군수가 하는 겁니다. 특별시장 군수는 개발도 관리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 해당 지자체에 설치된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심의를 거치는 걸 고르세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나오면 다 맞다.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 틀렸는데 여기서 한번 허가 제한 연장할 때는 심의를 안 한다. 여기만 따로 외우는 거고. 특별시장 군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되면 개발밀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개발밀도 관리계획은 따로 없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수립해야 돼요. 그건 따로 없고. 없는 거, 보죠. 5번 지워버려. 없는 거는 보면 안 돼요. 서로 낸다고 하더라도 뭘 내겠어? 없는 건 우주만큼 많은데. 우주보다 더 많지. 출제한 애가 뭘 낼지를 어떻게 알아? 예상할 수도 없는 거지. 아니고. 23번. 개발도 관리구역 틀린 것은 향후 2년 이내 당해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해야 되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개발도 관리구역은 지정할 수 있는 거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지정해야 되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해야 되는 걸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개발도 관리구역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정도수가 좀 적어요. 얘는 혹시라도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다는 것 정도 공부를 합시다. 개발도 관리구역은 지정해야 돼요? 지정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2년 20%가 나와요. 또 하나 2년 있죠? 하수도나 수도가 2년 이내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됐대. 내가 말을 단순화시킨 거예요. 조금 복잡한 말 나오는데 내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말이 나와요. 자, 도로율이 불행이 적하고 있는 도로율에 얼마 이상 부족하대? 20% 이상 부족하대. 그런 것은 개발도 관리구역 정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3번 심의한다 안 한다? 심의는 다 한다. 다 한다. 말했죠? 네모칸 해놓고 심의하는 걸 고르세요. 그거 한 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 그렇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냥 지문하면 심의한다. 맞고. 심의 안 한다. 틀렸고. 다만 개발의 행위허가 제한을 연장할 때는 심의 안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이게 있는가 없는가를 찾는 거지. 심의하는 것들 달달달달 외우고 표고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못 찾아요. 오히려. 상업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설치가 곤란한 곳은 지정할 수 있다. 주거상업공업은 지정할 수 있죠. 개발도 관리구역 지정권자 지금 허가 제한하거나 시범도시 지정하거나 하지 않을 때는 국장이 나오면 되는데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그 밑에 꼭 보겠습니다.